신도석 장군은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, 아무래도 의병장들은 양반 출신들이 많은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평민 출신 의병장이 배출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그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. 그래서 1878년에 태어나시는데 그 당시에 영예부였고 현재는 영덕군 축삼년. 그래서 지금 가면 그 신도석 장군 생가가 잘 이제 복원이 되어 있어요. 그 이 신도석 장군의 생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 1895년 이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이 일어났고, 그 이후에 단발령을 강요하면서 이 자신의 어떤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. 그때 이 신도석 장군이 19살의 나이로 영예의진에 참여해서 본격적으로 이 안동 지역의 의진들과 합세해서 의병 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돼. 요 자료는 그 당시에 그 신도석 장군 의병이 이 울진에 이 전초 기지를 건설하려는 일본군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 울진에 있는 일본의 거류민과 선박을 공격하고, 울진도가 이 바닷가니까, 그리고 이 우편 취급소는 그 당시에 그 화폐를 담당했기 때문에 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곳을 공격을 했다라는 거. 일본군을 이제 공포로 이제 몰아놓은 신도석 장군이었지만, 이제 1908년 후반부터 이 일본군이 대규모 이제 병력을 정포하고 집요하게 이제 그 의병들을 공격하고 또는 회유를 해가지고 뭐 기순하라, 이런 과정에서 이 장군의 의병 그 휘하에 있던 병사들도 이제 투항하기도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하니까, 이 신도석 장군이 국내 투쟁보다는 만주 쪽으로 망명을 해서 본격적으로 더 이 투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, 또 이 무렵 되면 또 만주 지역에 독립군 기지 같은 게 건설이 되거든.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이 만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과정에서 이때 이 현상금의 누님은 그 예부하에 의해서 결국 살해당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이제 참 맞이하게 되는데, 그때 나이 31살밖에 되지 않았어요. 참 한참 활동을 하셔야 될 그런 무렵에 이제 돌아가신 거지. 그리고 그 유해는 처음에는 집 뒷산에 묻혔다가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취소되면서 현재는 국립현충원에 그 무덤이 조성되어 있어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요 영덕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군의 그 생가라든가 여기 기념관 그리고 유업이 그리고 다 요 활동 지역이 나타나 있어서 역시 신도석 장군은 이 영덕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, 또 이 지역이 지금 태백산맥하고 쭉 이어지니까 이 별명이 태백산 호랑이라고 이제 불렸다라는 거지.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믿었던 부하에게 허무하게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 기념관 방문을 계기로 신도석 장군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신도석 장군의 그 의병 항쟁했던 이 모습들하고 그 유적지 살펴보고 왔는데, 바로 그런 그 일제에 대한 어떤 저항, 항쟁 정신이 이어진 바로 또 그런 현장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, 3월 18일에 이 영해 장터 거리에서 그 대규모 이제 그 만세 시운동이 이제 전개가 시작이 되었고, 오후 1시쯤이면 바로 이 영해 주재소가 있었던 이곳에서 또 이 만세 운동을 아주 그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이제 3월 그 19일까지 이제 그 계속되었고, 뭐 거의 전국에서 일어난 그 만세 시운동 중 그 다치거나 투옥된 사람이 가장 그 많았던, 그만큼 이제 격렬하게 그 3.1 만세 운동을 그 전개했던 그 현장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점, 이것도 이제 좀 기억을 했으면 해서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한번 또 그날을 또 한번 떠올려 보자고.
1919년 3.1 그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 영해 지역에서도 대규모 이제 만세 시운동이 벌어져 3월 18일 날 바로 이 영해 장터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독립 만세를 부르게 되는데 그런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조성되어 있는 게 영해 3.18 독립 만세 운동 기념탑이다라는 거지. 그래서 이 바로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함성과 그 저항의 그 움직임이 울려 퍼졌던 이곳에 직접 와서 또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이제 감동이 생생하다라는 거죠. 또 이 영해 지역은 또 이 근대의 역사와 문화를 잘 보존한 이런 건물들이 다양하게 또 잘 남아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 타임머신을 타고 그 옛날로 돌아온 듯한 또 그런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곳이거든. 그래서 이런 또 영해 지역에서 그런 우리 그 저항과 또 이렇게 새롭게 역사를 바꾸어 간 그런 모습들과 더불어 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 근대의 건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그 많은 그 감동으로 다가올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바로 이곳이 이 영화 장살이라는 영화 그 혹시 본 사람 있는가 모르겠는데 바로 장살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장사 이 상륙작전을 이 기념하는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이에요 여기. 그래서 그 뭐 이런 장사라는 영화에서는 그 당시에 그 이 상륙작전에 그 분투하는 그 학도병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했지. 저도 그 장사리 영화를 봤었는데요. 마지막 장면에 학도병들 단체 사진 나오는 거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뭉클했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우리 6.25 전쟁 초반에 그 가장 그 반격의 물꼬를 튀한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인데 사실 인천 상륙작전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는데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양면작전을 썼어. 그 인천은 저 서해 바다잖아. 오히려 이제 동해 쪽에서 상륙작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북한군들이 이쪽으로 이제 전력이 분산된다라는 거지. 그래서 그 당시에 요 동해안 쪽에 몇 곳에 그 상륙작전을 시도를 했는데 이곳 장사리가 바로 그 대표적인 그 상륙 그 지역으로 선택이 됐고 원래는 그 이 미군 중심의 유엔군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군이 그것도 정말 16세에서 19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고등학생들 정도의 나이에 어린 학도병들이 총을 들고 이제 직접 전쟁터에 나가게 됐고 그 당시에 그 탔던 배 LST 문산호가 이 태풍에 자초되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일부 학도병들은 그 물에 빠져서 이제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이제 그 북한군의 포격을 받아서 또 전사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아주 그 정말 6.25 전쟁 때 이게 엄청난 그 작전이 벌어졌던 그 현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세운 이 우리 전승기념관 장사리 이 상륙작전 그 기념관에 우리가 지금 와 있어.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그 당시의 이 모습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사실 우리가 워낙 인천 상륙작전이 그게 승리하면서 결과적으로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9월 28일 날 이제 한양 수복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장사 상륙작전은 거의 기억 속에 묻혀버렸어. 그러니까 당연히 이곳에서 희생당한 그 학도병들도 잘 기억하지 못하다가 그래도 이제 다행히 그나마 이제 최근에 와서 이 장사 상륙작전에 이 많은 그 학도병들, 잊혀진 우리 영웅들이 되살아나게 되었고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장사리 이곳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. 그 어린 나이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치고 전사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이런 분들의 이제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
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